자, 거기 이제 2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귀속 청산 보세요. 자, 약간 3단계라 그랬죠, 그죠? 자, 변제기에 자, 채무자가 자, 이 가당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 담보권자에게 자, 1억 6천을 못 갚았어요. 변제 안 했죠. 그럼 이제 이 가당기 담보권자가 요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3단계 절차 거치라 그랬어요. 3단계 절차를 이제 보러 간다는 거죠. 1단계가 자,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해야 돼. 요 건물의 소유자, 채무자 등이 3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자. 자, 물상보증인. 다음에 제3취득자. 이거 전부 어디서 배웠어? 저당권에서 배운 거잖아요. 채무자, 물보, 제3취득 통지한다. 통지는 바로 이 부동산 평가액입니다. 우리는 3억에 평가했다고 하죠. 사채업자가 3억 빼기 1억 6천만 원 이퀄 1억 4천 남았다. 이걸 돌려주겠다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지가 딱 도달했어요.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청산기간 2개월 경과죠. 자, 2개월이 지나야 경과해야 청산금 1억 4천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단계 절차 거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답으로는 많이 내요. 가보죠. 3조 보세요. 제목이 담보권 실행 통지. 자, 1항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 줄거세요. 그 채권 변제의 후자야. 후에 전에 하면 안 돼.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잘라주세요. 1단계. 그 다음에 잘라 2단계 가면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2개월.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아까 대물변제 예약할 때는 이게 2억이었어요. 그런데 변제기가 1년 후니까 이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1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1억 빼기 1억 6천 하니까 오히려 4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야, 내가 너한테 아니죠. 4천이 아니죠? 맞나요? 예, 마이너스 4천 나오죠. 이것도 통지해 줘야 돼. 내가 너한테 4천 더 받을 거 있다 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경우 자주 나와. 청산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즉 마이너스의 경우도 그 뜻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밑에 나오죠. 1. 담보권 실행 통지에서 동그라미 1번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이야. 통지에는 자, 주거는다.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 우리는 3억으로 평가해서 3억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으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액 우리는 1억 6천만을 밝혀야 한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른쪽 2번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야. 등등등. 자, 동그라미 1번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입니다. 등. 그 채무자 등이라 설명해 봅시다.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리고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줄이면 제3취득자를 말한다. 이 3명 다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3명 다에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야. 자, 밑에 동그라미 5번 내려오세요. 이게 중요한 거 5번. 자, 채무자등이 3명이다. 3명 다에게 통지해 줘야 돼. 만약에 채무자가 갑이다.
물상고정이는 병이다. 제3취득자는 정이다. 3명 다 있다면 3명 다에게 통지해줘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자, 가죠. 5번.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야. 무효니까. 자, 이 통지가 무효니까 도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갈 수가 없죠.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가 없다. 이 2개월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3단계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까만 색깔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자, 밑에 이제 3번에 통지할 내용 아까 했지만 청산금 평가 얘기였고요. 자, 그 4조 제4조 밑에 제1항 채권자가 3조 1항에 따른 자 줄거세요.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3억에서 그 채권액 1억 6천만을 뺀 금액 이하 청산금 1억 4천만 원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 이제 3단계란 말이야. 여기 3단계 지급하는 게 1억 4천이잖아. 자, 평가액 우리 3억 빼기 1억 6천. 요게 이제 청산금이야. 청산금이 1억 4천이죠. 이걸 지급해야 돼. 이걸 3단계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도 줄거보죠.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입니다. 자, 청산금 평가액 그 밑에 청산금이란 그 실행 당시가 아니고 통지 당시. 오타 났어요. 이겁니다. 통지할 당시입니다. 통지할 당시 목적물 평가액 3억에서 피담보 채권의 1억 6천을 공제한 차액이다. 1억 4천이다. 이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장.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2번도 가끔 이제 내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등기부를 보니까, 자, 원칙은 이거야. 청산금 원칙은, 자, 3억의 평가에 있다면 3억 빼기 피담보 채권 1억 6천 이퀄 1억 4천만 원. 요게 청산금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부동산에 보니까 1순위에 저당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3천이라고 하죠. 이 있고, 그 다음 2순위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지금 1억 6천이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빼줘야 돼요. 왜? 경매 들어가면 얘가 3천을 먼저 배당받잖아. 나중에 받죠? 여기다가 이제 3천도 더 추가 빼줘야 돼. 그러면 1억 1천이 되는 거죠. 자, 그게 2번 얘기입니다. 2번 이 경우 만약에 담보 목적 부동산에 선자 등을 한번 치세요.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 즉 선순위 저당권이야.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때는 그 채권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합니다. 3천만 원도 포함해서 빼줘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을 조심할게. 자, 이거 평가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채업자가 지 마음대로 평가한단 말이야. 자, 주관적 평가하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자 나오지만 자, 그러면 이 사채업자는 자, 이 담보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가능하면 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걸 가격을 높게 평가하겠어요? 낮게 평가하겠어요? 사채업자는 가능하면 낮게 평가한단 말이야. 나쁜 놈이니까. 낮게 평가해가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3억짜리야. 낮게 평가해가지고 야 1억밖에 안 된다. 1억 빼기 1억 6천이다. 그럼 얼마 더 받아야 된다? 6천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효합니다. 자, 유효한데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언제 보고 이 3단계에서 보고 돼요. 야 정당하게 나는 1억 4천을 받아야 되는데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나는 동시행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인도 거절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쁘게 평가해도 유효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그게 2번이야. 3번. 이때.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줄거 주관적으로 또 같은 말은 한글로 쓰면 나름대로 이렇게 돼.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효해요.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 2개월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음 4번 청산금이 없으면 아까 마이너스도 통지하라고 그래서 없다는 뜻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도 통지해야 돼. 그 다음은 통지해서 구속력입니다. 통지하면 번복이 안 돼요.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 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3억 빼기 1억 6천 이퀄 1억 4천이다 통지하고 나서 그 다음 아니야 잘못했다고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점 기억하고요. 자 밑에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보죠. 풀리겠어요. 예제 바로 밑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빌려주고 담보하기 위하여 그러면 아니면 저당권이 나오든 가등기 담보가 나오든 양도 담보가 나오든 세 개 중에 하나 나와요.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했네요. 그러면 이게 담보 가등기죠.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가등기 담보야.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바로 귀속청산이네. 귀속청산하고자 한다. 틀린 것 3단계 절차 거치라는 거야. 1번 가등기 담보권자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1단계. 2번 가등기 담보권자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이제 번복 안 되죠. 후에는 갑에게 이에 관해 다툴 수는 있다가 아니죠. 없다 답이 2 구속력입니다.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네요. 동의하면 그게 유효가 되죠.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했으니까.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실행 통지 안 했죠? 그러면 2단계 3단계 갈 수가 없죠. 2단계 3단계 못 가니까 청산금 지급에도 무효입니다.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정확해요. 다음 5번은 동시행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 1억 4천만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1억 4천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요거죠. 거절할 수가 있다. 바로 동시행으로 거절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통지 시기 갑니다. 자, 1번, 2번 잘 기억한다. 자, 통지 시기는 언제 하라 그랬죠? 변제기 후입니다. 변제기 후에 변제 못 받았을 때 통지해요. 변제기 전에는 못해. 변제기 이후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2번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라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예제 문제 볼까요? 가담법에서 옳은 것 1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등기부상 표시 보고 결정한다. X죠. 표시 보고 결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따져야 돼요.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돼요. 마이너스 통지하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죠. 통지하여야 한다. 마이너스도 통지해야 돼.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야.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우리는 3억에서 피담보 채권액 1억 6천을 뺀 금액이며 정확해요. 만약에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3천만 원 더 빼줘야죠. 위 피담보 채권액에서 선순위 담보 채권액 3천만 원도 포함시킵니다. 정확해요.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거짓말이고 다시 2번 통지할 필요는 없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돼요.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1단계밖에 안 됐죠. 1단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갑이 소유자야. 담보 목적물에 관한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기소합니다. 채무자가 소유자잖아. 자, 1단계 끝났고 2단계 갑니다. 밑에 청산기간 몇 개월 경과? 2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청산금 청구권자 일단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물보,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잘라주세요. 채무자 등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청구권자야.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2번이 아까 했던 거죠. 자, 동시행 묶어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다음 비지 갑니다. 방가로 2번 가장 중요한 청산금 지급과 동시행 기억합니다. 이거 동시행 관계 3단계 동시행 1번 출근나가죠. 청산금 지급 채무와 이거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야? 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4천 또 반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이행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려오죠. 채무자 등의 변제입니다. 변제. 자, 또 보죠. 지금 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지금 얼구 등기부에 자, 소유자 값이 자, 얼과 담보권 실행기획 하면서 자, 가등기권자 을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양도담보라면 이 소유자 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가등기 담보권, 요게 양도담보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양도담보, 가등기 했다 가등기 담보야. 자, 그러면 이걸 언제 말소할 수 있느냐? 돈을 갚으면 요거 갚으면 말소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갚으면 되느냐 하면 1단계 못 갚았어, 2단계 아직 못 갚았어, 3단계에서 요거 자,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야.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죠. 이때는 아직 갑이 소유자니까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죠. 당연히 연체이자 지급해야죠. 지급하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돈 지급하고도 말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컨대 이 채무 변제기가 10년 지났어. 그럼 소멸시효로 소멸되잖아, 채권이. 그 다음 조금 조심할게. 을이 지금 자, 남이 봤을 때는 제3자 보면 누굴 소유자로 믿겠어요? 갑을 소유자로 믿겠어요? 을을 소유자로 믿겠어요? 을을 소유자로 믿죠. 진짜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얘는 양도담보권자야. 담보물권자야. 쉽게 저당권자야. 저당권자. 변칙 저당권자.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은이 팔았어요. 왜? 등기가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병은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 아닌 걸 모르고 거의 선이죠.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다가 3. 자, 선의로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요. 선의의 병 보호하려고 요 점을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나쁜 놈이죠. 남의 물건 팔았으니까 손해는 배상해줘야 됩니다. 손해는 배상해주고 이 병이 완전히 소유자야. 그러면 을은 이 등기를 말소를 못해요. 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이 두 가지
10년 경과하거나 선의의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돈을 갚아도 말소를 못해요. 자, 그 두 개 보러 간다. 동그라미 1번. 1번 채무자 등은 3명이죠.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는 청상 줄거세요. 요거이 청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거야. 청상금 1억 4천만 원 지급받을 때까지는 청상기간 2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액 우리가 1억 4천이죠. 1억 4천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고, 아니 1억 6천이죠. 말 잘못했네요. 1억 6천만 원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적어. 가로 읽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2번 요걸 내고 이제 다만 못하는 거 다만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거나 10년 경과 소멸시효 10년이야. 또는 선의의 제3자 삼각형 병이 소유권 취득한 때는 돈 줘도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나오겠죠? 아, 오른쪽에 3번. 자, 채권자가 3단계 청산 절차를 거치지 밟지 않고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서 병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병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심표냐 불법행위야. 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왜? 남의 갑의 소유권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채권자는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3단계 소유권 취득이야. 3단계 1번 청상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 지금 가등기가 돼 있다. 자, 가등기가 돼 있다면, 자, 조심합니다. 가등기가 돼 있다. 여기 뭐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어도 우리 가등기 했죠, 그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대로 똑같은 사용하잖아요. 2순위 해서 이렇게 소유자을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게 이제 그럼 등기하려면 청산금 지급해야 되잖아.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한 때 이 본등기잖아.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본등기한 때. 그게 1번이야.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를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세요. 까만 색깔. 담보권자가,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이 일어났잖아요. 담보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맨 밑에 7번 내려와 보죠. 후순위 권리자 보호 중에 표시하세요. 후순위 권리자 보호. 자, 후순위 권리자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죠. 지금 2순위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을구에 있겠지만 그냥 갑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냥 3순위, 4순위, 5순위, 여기 이제 후순위 권리자라 그래. 그러니까 자, 이 가등기 담보권자 후에 자, 저당권자 A 피담보 채권 3천만 원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4순위에 전세권자 B 전세금이 뭐 3천이라고 하자. 여기 또 얘보다 후수인 가등기 담보권자 C 얘도 피담보 채권이 3천이라고 하죠. 자, 요게 후순위 권리자의 후저전가약. 먼저 가등기권자가 있고 그 후에 이런 저전가치, 이걸 후순위 권리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보호하느냐? 이게 지금 귀속 청산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했어요. 자, 경매 들어가면,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간주해요. 저당권으로 본다. 그럼 만약에 이게 경매 들어가서, 자, 정의, 만약에 한 2억에 경락받았다고 하죠. 경락받았다면, 요게 이제 1순위 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니까, 1순위 아까 1억 6천 배당받죠?
그럼 얘는 얼마 배당받아? 만약에 3억에 경락됐다고 하죠. 그럼 얘한테 3천만 원 주겠죠? 또 얘한테 3천 줍니다. 얘한테 3천 다 받을 수 있죠, 그걸 전부. 1억 6천, 3천, 3천, 3천이니까 얼마 남았나요? 예? 2억 5천인가요? 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천 남죠?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채무자가 이제 가져갑니다. 경매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경매 안 들어가더라도, 자, 만약에 아까 귀속 청산할 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경매 들어가면 3억의 경락되면 다 받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지 않고 1단계, 2단계, 자, 3단계에서, 자, 합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평가하니까 3억으로 평가했죠, 그죠? 그럼 빼기 1억 6천 하니까 얼마죠? 1억 4천에서 일단은 1억 4천 애들한테 준단 말이야. 1억 4천에서 주고 얼마 준다고 한데 5천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 정당한 평가 대비래. 근데 사채업자가 나쁜 놈이니까 아까 주관적으로 3억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1억으로 평가해도 된다 그랬죠? 평가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 얼마 못 받았다 그래요? 4천만 원 6천만 원 못 받았다 그러죠? 통과해. 이 사람들 받을 수 있어 없죠? 못 받잖아요. 빵원이잖아. 열받잖아, 이제. 요걸 이제 보호해야 돼. 열받으니까. 열받으니까 나중에 얘네들은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해서 아까 요 돈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은 자, 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경매는 이 사람한테 책 변제기 한 5년 남았어요. 전세권자도 한 1년 남았어. 가등기 담보권자도 한 6개월 남았다고 하죠. 아직 변제기가 이렇게 남아도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단 기간을 딱 정해놔. 기간을 2개월 냅니다. 요거. 청산기간 내에 요때 한정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기간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규정이에요. 자, 보러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로 하죠. 후순위 권리자. 자, 줄 거세요. 담보가 등기 후자 동물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후에 등기된 전세권자, 후에 등기된 담보가 등기 권리자를 후순위 권리자 그래요. 외울 때 후저전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세요. 청산금 처분 제한. 자, 7조 제7조 제1항 채무자가 갑이 청산기간 2개월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나 그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요거 2개월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기간이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자, 제5번 경매청구권 중에 표시하세요.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갑니다. 12조 경매청구 제2항 줄 것에요. 후순위 권리자는 뭘 정하여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2개월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기도에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계속 나오잖아. 25, 26, 28, 33 특칙이야. 특칙.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귀속 청산이야. 오른쪽 가보죠. 이제 3번에 경매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사채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유권을 자기가 귀속 받으려면 청산금을 지급하는 귀속 청산을 했어요. 3단계. 이렇게 하기 싫으면 또는 경매 청구에서 이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 받으라 이겁니다. 자, 경매 청구하러 갑니다. 오른쪽 12조 중에 표시 경매 청구 제1항 담보 가등기 권리자 같은 말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그 선택에 따라 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여기 바로 귀속 청산입니다.
귀속 청산으로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귀속 청산 공부했어. 이번은 경매 공부하러 갑니다. 자, 이 경우, 자, 줄 거세요. 경매관에서는 담보 가등기를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이제 이 가짜를 저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저당권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변제권 나오죠. 13조 우선변제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되면 담보가등기 권리자 이제 저당권으로 바꿔 읽으면 돼.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경우 또 줄고 나가죠. 그 순위에 관해서도 담보가등기 권리를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보고 또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진 걸로 본다. 그리고 자 14조로 갑니다. 바로 밑에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행해지면 줄거세요. 담보가등기권자는 이제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저자로 바뀌었잖아. 저당권이니까 본등기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 경매 청구하면 다 소멸돼야 되니까 본등기 할 수가 없고 이제 소멸당하는 거야. 그게 3번 제15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이 행해지면 담보가등기는 부동산 매각으로 경락으로 만다. 당연히 소멸한다. 자, 그리고 4번에 채권 신고하고 배당 참가죠. 차자가 참가.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경매 들어가면 이 가등기를 저당권을 본다 그랬죠. 그럼 문제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 자, 청구권 보전 가등기, 쉽게 하면 순위 보전의 가등기, 그리고 지금 배우는 담보 가등기가 있단 말이야. 판사는 이건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배당 못 받아요. 그럼 신고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신고하라고 이제 che고합니다. 보죠. 16조 제1항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 줄거세요. 가등기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 구본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당한 기간을 정해 che고해야 돼요. 그럼 두 개로 나누겠죠. 가등기를 1이 해당 가등기가 줄거세요. 담보 가등기인 경우. 담보 가등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1땡땡 그 내용과 자 줄고 나간다. 채권의 존부와 원인과 특히 금액을 신고하라고 che고합니다. 자, 이거 신고 안 하면 빵원 10원도 못 받아요. 자, 2호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라는 것은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해당 내용만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럼 2항 갑니다.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되면 제1항에 자 줄거세요. 채권 신고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밑에 줄거 나간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빵원이야 매각 대금에 배당받을 권리를 당연히 상실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 다음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죠. 예제 문제.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다고 하면 담보 가등기네요.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 취득했네요. 병은 후순위 권리자죠. 자, 옳은 것. 자, 1번 꼬이면 안 되고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담보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선후 관계야. 항상 기본적으로 무조건 채무 변제를 하고 그리고 가등기 담보 말소 저당권 말소 양도담보 이 담보권이잖아. 담보권 이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이야. 먼저 돈을 갚아야 나중에 말소합니다. 후이행입니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무 변제가 선이행, 가등기 말소는 후이행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다. 동시행이 아니야. 2번 갑의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마치면 자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3단계에서 등기하죠. 전에 한 무효죠. 전에 본등기하면 아예 무효다. 몇 단계에서 본등기해야 돼? 3단계에서 해야 돼요. 3번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하면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 못하죠.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죠. 없다. 답이 2번이네. 없다. 4번 병이 후순위 권리자야.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안 되죠. 아까 후순위 권리자는 요거죠. 청산기간이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청산기간이 하나여 지나면 안 돼. 청산기간에 한해서만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엑스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네요. 경매 들어갔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를 소멸하니까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왜? 저당권을 간주하니까.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마지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 옆에 적어서 줄여서 부실법 실명법이라 그래요. 자, 부실법 실명법. 자, 부실법 실명법. 근데 여러분들은 부실법으로 줄이세요. 그냥. 자, 부동산을 실명 등기하라는 거야. 또 땡땡 적으세요. 명의신탁 금지법.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명의신탁 금지법. 명의신탁 금지법. 그래서 남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입법 목적 보죠. 1조 목적. 자, 이 법은 동그라미 크게 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요. 동산은 명의신탁해도 돼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에 물건입니다. 물건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줄긋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하게 한다. 쉽게 해서 갑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물권자야. 진짜 물권자입니다. 자, 물권자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게 이제 물권 등기잖아. 이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 임차권은 가능해요.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물건도 남 이름으로 등기하면 무효입니다. 부동산 물건은 실명 등기해야 돼요. 이 중에 이제 소유권이 가장 많으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개념 한번 보죠. 원래 명의신탁은요, 좋은 제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했어요. 유효했는데, 이 법을 이제 그 YS가 만들면서 하도 이제 명의신탁이 불법, 탈법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이제 무효화 시킨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좋은 대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 1910년대에 우리가 이제 일본 놈이 들어와서 경술국시를 하면서 토지 조사답을 해가지고, 자, 그때는 우리 등기라는 거 몰랐잖아요. 이제 등기제를 만드는 거야. 등기를 해라.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한다고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 종중 앞으로는 등기가 안 됐어요. 종중 앞으로. 지금은 등기 가능합니다. 종중은 왜? 비법인이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종중 앞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종중 땅은, 자, 등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 총독부한테 근한 20, 30% 뺏겨요. 조금 아는 종중은 이제 명의신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갑 종중 땅이야. 이 땅이 갑 종중 땅이에요. 종중 땅이면 종중 앞으로 등기를 못 하니까 이제 자 종선 우리 종선 종중 대표자 그러죠? 자, 대표자인데 야 종선아 지금 이거 이 땅 조선 총독가 빼앗아 가려니까 너 이름으로 등기하자라고 둘이서 이제 명의를 믿고 맡기는 거죠. 신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중 소유자를 신탁자라 그래요. 신탁 믿고 맡기는 사람이야. 신탁 믿을 신자 그죠? 믿고 부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라고 믿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명의신탁 채권 계약이죠. 당연히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이건 유효죠. 그러면서 자, 이 종을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자 을 이런 등기했다. 그러면 이것도 채권 계약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다.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해서 종중 땅을 이제 보존하는 게 나타난 게 명의신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조선 총독부한테 안 뺏겼잖아. 이 등기를 안 하면 이거 땅 뺏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누구냐? 그때 이제 여기 유효야. 이 사람 소유자고요.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을 앞으로 마치 소유자처럼 등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을이 이제 병한테 팔았어요. 자, 정한테 팔았다. 팔면. 자,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외부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 을을 소유자로 믿는다. 왜? 소유권 등기는 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종중 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3자 정은, 자,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옛날 명의신탁의 이론이었어요. 이 부실법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을은, 자, 누구 땅 팔아먹었어? 종중 땅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로 감옥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종중 땅 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많잖아요. 이게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YS가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명의신탁을 갖다가, 조세 포탈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세금 빼먹으려고. 조세 포탈, 또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상 제한에 피하려고 많이 써먹고. 자, 쉽게 해서 누가 많이 써? 정치가들이 제일 많이 써먹었어요. 옛날 민주공화당 만들 때, 우리 혁명이나 민주공화당 만들 때, 자, 여기 자꾸 세금 떨어지니까 을 앞으로 등기해 놓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당도 많이 써먹었고, 신민당도 마찬가지고. 하도 탈법으로 하는 걸 아니까 YS가 안 되겠다 해서, 자, 이제 바꿉니다, 법을. 이 법을, 자, 만들어서, 자, 바꿉니다. 명의신탁은 무효다. 이거, 이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요거는 그대로 놔둬. 왜? 제3자는 보호하니까. 제3자는 유효다. 요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요걸 무효다, 이렇게 이제 뜯어 고칩니다. 이게 명의신탁 무효로 만든 거예요, YS가. 무효다. 근데 제3자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밑에 적용 범위 옵니다. 1. 적용 범위에서 1. 적용 대상. 자, 쭉 나갑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줄과 물권에도 적용되므로 지상권, 저당권 등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금지됩니다. 무효라는 거야. 자, 2번.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도 적용되므로 가등기 명의신탁도 무효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무효다 이거예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한 장 넘어보세요. 넘겨서, 저, 뒤로 갑니다. 582페이지 오세요. 582. 폈어요. 일단. 자, 메뉴 2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자, 그 4조의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그 위에, 자, 거기 하지 말고, 자, 줄만 좀 걸어쳐줘. 자,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의 종류. 명의신탁의 종류가 3가지예요. 3가지. 자, 거기 이제 요 줄만 걸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이자간 명의신탁이야. 이자간 명의신탁 무효.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584쪽 2번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그냥 줄여서 명의신탁. 이걸 일명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한 장 넘겨보세요. 583번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자,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거 뭐죠? 이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 3개입니다. 명의신탁 무효가 된 게 뭐라고? 이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 3개예요. 자, 이렇게 놓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죠, 요거. 네, 좀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가 582로 돌아오세요. 이자간 명의 펴놓고,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